국정감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언론 현장의 그 생생한 목소리,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김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지본부 위원장님들 그리고 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의 인사 말씀 그리고 참석자 소개 그리고 각 부분별 현안 및 국정감사 과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기자회견문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인사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김한균입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이 된 게 작년 3월이었으니까 1년하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확인한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제가 언론 현장에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또 모두 다 언론 현업인들이실 테고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의 문제, 이것은 언론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고민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우리가 악덕게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계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문제 잘 아실 테고요. 또 KBS 요즘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MBC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의 언론들 특히 이제 대전일보 지부장, 전 지부장 여기 나오셨습니다만은 노조한다는 이유로 해고등 무지막지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노동행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인데 그 심각한 이유는 이게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일단 이런 류의 부당노동행위들, 노조 혐오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파업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외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은 만 8년이 돼갑니다. 이런 동료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잡는 길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 언론의 지배구조, 이게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공영 언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을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 쪽에서는 여전히 신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제도적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에서 좀 고민이 시작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국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정부의 광고료와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배정된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판계, 가장 문화적이어야 될 출판계에서는 아직도 좀 반노동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로기준법 더 준수해야 되는 상황,
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YTN지부 박진수 지부장이시고요. 네, MBC 본부 수석부본부장입니다. 방창호 부본부장. 예, 지금 해고당한 당사자입니다. 대전일보 장길문 전 지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송영훈 현 대전일보 지부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박주용 출판노조 협의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아까 최혜성 의원은 인사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성재호 KBS 본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죠? 2012년 MBC 파업 때 MBC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MBC 본부의 사무처 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해직 상태입니다. 정영아 MBC 본부 사무처장입니다. 다 됐나요? 그럼 먼저 우리 김동훈 수석부터 아니구나. 정영아 위원장께서 방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해직 언론인 대표에서 나왔고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정권의 언론 장악, 이제는 국민의 뜻을 받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언론 만들어 놓고 내년 대선 치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겠습니다. 공정 언론인은 제자리로, 정권 부역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는 10월 6일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우던 YTN 구성원들에게 대량 해고와 무더기 징계가 자행된 지 꼭 8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이날 이후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상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보도는 통제됐으며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했습니다. 지난 6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가 직접 보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보도 통제는 상시적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의 대표이긴 국회는 아직까지 어떠한 증거와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정 언론인들은 일터로, 정권에 부역해 언론 자유를 말살한 이들은 단죄해 주십시오. 나아가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청문회 언론장악 방지법,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 다시 말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신문정치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속사가 한겨레 신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정치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문사들이 뭐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이 중앙에 있는 신문사들도 고사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국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문진흥을 선언하고 두 가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그리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에 것은 지역신문들, 또 뒤에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을 총괄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지금도 두 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고갈 상태입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기금을 완전히 고갈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3년 연속, 그리고 언론진흥기금은 4년 연속해서 단 한 푼도 국고를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국회 예산의 심의와 의결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올해 12월 국회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얼마나 감시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또 촉구했는지 저희 언론노조는 꼼꼼히 점검해서 올 연말에 이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방송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 포항 MBC에 몸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MBC 수석부원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과 서울 간의 문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대주주들의 전횡에 지역방송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고 읽겠습니다. 지역방송이 어렵다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판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사 모두 소유와 경영에 불리는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률로 얻은 지역 민영방송사의 수익은 대주주들의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MBC의 사장직은 대주주의 전리품처럼 취급되어 꼭두각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지상파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서 지역 민영방송, 지역 MBC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제어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슨 점검을 하고 무엇을 시정시켰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또 어려운 지역방송을 지원하고자 만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은 법만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라서가 주십시오. 서울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 4분의 3이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신문 대전일보에서 지난 연말에 해고된 장길문 전 노조 지부장입니다. 노조 탄압 언론사주는 퇴출돼야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0일 대전일보 기자들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회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부장을 찍어서 괴롭히다가 결국 해고하고 노조 집행부들에게는 인사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조합원 7명이 회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일보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은 지금도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노조 탄압 언론 사주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촉구합니다. 남상현 사장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번 국감을 통해 부당노동 행위를 뿌리 뽑고 부디 대전일보가 지역에서 신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판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전태일들이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박근혜 대통령 틈만 나면 한류, 창조경제를 강조합니다. 문화융성이 곧 창조경제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로 책이 출판되고 대본이 나오고 공연과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출판 노동자들, 작가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출판 노동자, 작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는 겁니다. 일하는 여느 시민들처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성희롱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부터 파악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그림의 떡인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기자회견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두 분을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KBS 성재호 본부장인데요. 김시곤 녹취록 공개 이후 KBS가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BC를 참 재빨리도 배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KBS에서는 그 이후로 숱한 공정 언론을 막으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회계문에서 나왔습니다만 10월 6일이면 YTN 노동자들이 공정방송을 외치다가 해고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KBS 성재 본부장 그리고 YTN 박진수 집장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KBS 본부장 송재호입니다. 미리 자료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BS에는 MBC나 YTN과 달리 해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KBS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마치 불 앞에 놓인 화약고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지난 7, 8월 사이 KBS 보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김시곤 전 국장이 폭로한 청와대의 보도개입 문제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린 기자협회에 협회원으로서 비판글을 올린 기자가 3일 만에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나고 사드 보도에 대해서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는 등 국익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 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런 사실상의 보도 지침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국제적인 우려를 전달했던 해설위원은 해설을 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해설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성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이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근거도 없고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강압적으로 취재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올렸다는 이유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KBS가 투자한 이해 당사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과다한 홍보성 취재 지시, 제작 지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바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심지어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활동을 감시하는 공추위 간사가 공정방송 관련된 조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지만 KBS는 6천억 원 가까운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받고 있는 하지만 KBS 구성원인 제 스스로도 KBS가 과연 지금 그런 수신료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을까?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한 아침 교양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원인 모를 이유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미화 씨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또 한 차례 폭력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도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중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3차례 열렸지만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KBS가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다른 방송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단지 뉴스나 교양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 KBS만이 해왔던 배아 드라마 정약용마저 2년 동안 추진해오다 꼬꾸라졌습니다. 오로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공교롭게 이 모든 일들은
지난 11월 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들어온 현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KBS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피감기간이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KBS의 불공정 방송 행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지부장 박진수입니다. 일명 YTN 노조위원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10월 6일이 YTN 해고자가 발생되고 부당 징계, 부당 정직이 발생된 지 만 8년 되는 날입니다. 8년 전 추석날 때 11명의 경찰서 고발 접수장이 날아왔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YTN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다. 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3명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해고된 3명의 YTN 기자들입니다. 횟수로 8년이고요. 날수로 2,900여일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단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8년입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일입니다. 언론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사드 문제도, 위안부 협상의 문제도, 세월호의 문제도, 국정교과서의 문제도, 백남기 선생의 억울함도 어떤 부분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이 3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동료였고 기자였습니다. 연대가 필요하고 관심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여소야대를 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정본청원 근본을 바르게 하고 하지 않고 근본을 맑게 하지 않으면 다시 모든 문제는 발생됩니다. KBS 문제, MBC 문제 다시 제자리로 아직도 계속 악순환은 도래할 것입니다. 다시 꼭 돌아와야 됩니다. 때문에 호소드립니다. 20대 첫 여소야대 만약에 해직 언론인들이 거론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요구해 주시고 꼭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이후에 벌어진 언론인 부당, 해직, 정직, 원직 복직의 특별법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20대 국회가 해직 기자 복직과 언론 바로 세우는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반듯한 우리 노종면 앵커가 그립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미방위에 돌아와서 지금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단지 미방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가 걸쳐 있습니다. 정무위, 판노위, 그리고 교문위. 제가 대략 보니까 4개 상임위에 주요하게 다뤄야 될, 관통해야 될 국정감사 의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의제가 아니고 소위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식을 지켜야 될 상식성이고,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는 그런 마지노선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다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